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좌파 진영 내에서 패권 다툼, 차기 당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청래 책임론, 친명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정청래 쪽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을 은근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첫 번째 선거에 돌입하는 그 단계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역풍을 맞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그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라치기, 스타벅스 사태를 비롯해서 투표 당일날 메시지를 내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그래서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이재명 쪽에서는 정청래가 전북 선거에 올인하느라고 서울을 놓쳤다. 그리고 또 하종우, 이재명의 수석 출신, 수석 비서관 출신 하종우를 부산에 투입을 했는데, 이재명이 투입을 했는데, 거기서 오빠 논란, 정청래가 가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선거를 망쳤다 해서 정청래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권 경쟁과 바로 직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어제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청래 책임론을 사실상 강하게 제기를 하고 비난을 했죠. 정청래라는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청래를 맹비난을 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신 정청래와 경쟁을 할 김민석, 아직은 국무총리죠. 후임자가 발표가 됐지만은 김민석은 막 띄워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청래로서는 지금 발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행동으로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유럽 순방한다고 출국을 했는데, 정청래가 출국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임기 초반에 그때 이준석이 당대표를 하면서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떤 때는 공항에 마중 나가거나 영접 나가고, 어떤 거는 가지 않고, 자, 그래서 가지 않았을 때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죠. 자, 의전 행사에 그런 과정에서 양쪽의 갈등이 그대로 이제 표출되는 모습이 이번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을 한다고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유럽 해외 순방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언젠가는 또 김혜경 버킷리스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항 한송 행사에 정청래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외국에 나가는데, 이재명 나갈 때 민주당 사람들이 한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만에 처음이다.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자주 간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은 언론들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재명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정청래를 맹비난하고, 정청래의 당권 경쟁 상대인 김민석을 띄운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제 선거 결과를 놓고 이재명이 아주 이례적으로 정청래를 맹비난을 했죠. 물론 정청래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정청래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 이길 곳을 졌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 바로 서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울을 정청래 때문에 뺏겼다. 오세훈이 다시 당선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측근인 하종우도 부산에서 정청래 때문에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이 경고한 거다. 무슨 최대한 성공은 아니다. 최대한의 성공은 아니었다. 이렇게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직격을 합니다. 그러기다가 또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픽한 정원호가 떨어졌고, 본인의 참모였던 하종우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정청래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말도 했죠. 이재명이 본인은 중립이어야 되는데 표정이 잘 관리가 안 된다. 자,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거 끝나고 나서 2, 3일 동안 나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끙끙 앓았다는 이야기죠. 정청래가 계시면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막 했습니다. 그 반면에 김민석에 대해서는 아주 힘을 막 실어줬죠. 그 이제 질문이 김민석 그 퇴진하는 그 질문이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김민석을 막 지원을 했습니다. 당권에 당 대표로서 막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정말로 김민석에 대한 평가가 어제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이 큰 잡음 하나 없이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 그리고 역대 내각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다. 자,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김민석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아마 이 대목에서 그 정청래가 발끈하고 굉장히 격앙됐을 것이다. 막 화가 났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김민석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교차하는 것이다. 역할을 바꾼다. 지금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사실상 김민석은. 그것 때문에 총리직도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역할을 바꾼다. 당대표로 보내려고 내가 총리직에서 풀어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노골적으로 이재명이 김민석을 민다. 이 개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청래가 받아들이기에는 아마 엄청나게 화가 나고 부글부글 끓고 막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기자회견 평가에 대해서 정청래가 아주 짐짓 이재명을 호평을 하는 그런 그 논평을 했죠. 그렇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으로 다 감추고 있는 것이다.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재명이 열흘 동안 올해도 가네요. 열흘 동안 무슨 G7 정상회의만 참석하면 되지. 벨기에, 이탈리아, 교황청, 프랑스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했는데 통상 이 대통령이 그 과거에는 해외 순방을 가면은 물론 이재명 초기에도 그렇고 당 대표, 원내 대표 쫙 그 여당 지도부 쫙 서가지고 막 악수하고 그러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오늘은 민주당이 전원불참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전원불참 친명 그 최고위원이었던 이현주는 어제 이미 사퇴를 해버렸죠. 이것 때문에 사퇴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저 빨리 사퇴를 한 게 이런 행사에 아마 이제 그 참석 한중 행사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청와대하고 조율을 했겠죠.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청와대가 민주당의 당 인사들을 나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왜 내각에서는 김민석은 나가고 정청래는 안 나오느냐? 아마 이런 상황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정청래가 무슨 다른 핑계를 대고 이번에는 불참하겠다. 핑계 대고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거기 나가서 악수하고 막 웃고 할 기분이 아니죠. 그렇게 청와대에 통보를 하니까 청와대가 그러면 이제 이 형식을 맞추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사태, 선관위 부실 관리, 자 그런 것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김민석은 왜 갑니까? 이 중동 사태나 이 선관위 부실 관리 이것은 오히려 아직은 총리죠. 김민석이 사표는 내놨지만은 그 총리가 그것을 다 오히려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총리지.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지금 갑자기 어젯밤에 터진 일도 아니고 이거 핑계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마 정청래가 불참을 통보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다 그냥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는 당에서는 안 오는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전부 다 안 갔다. 그리고 그 촉발은 정청래의 불참 통보였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도 정치부 취재를 오래 했으니까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당 건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그건 오늘 이례적으로 한송 행사에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왜냐하면은 통상 이제 공항 출국 행사에는 대통령 비서 그 실장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러니까 당을 일단 논외로 하면은 자기들끼리는 이 공항 출국 행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을 하고 국무총리는 귀국 행사에 주로 참석하는 겁니다. 당 대표는 출국, 귀국 다 참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준석이 뭐 했다 안 했다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그 원래 총리는 이 귀국 행사에 주로 참석하는데 오늘 김민석은 직접 서울공항에 나서 이재명을 그 배웅을 해줬다. 자, 그래서 이게 좌파의 역학관계가 이제 그 당권 싸움을 앞두고 이렇게 완전히 확연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당권이 정청래에게 다시 넘어가면은 공소 취소가 물 건너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친명인 김민석을 당 대표로 내세우려는 그 작업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청래가 거기에 이제 맞대응하기 시작을 했다. 공항 이 행사 보이콧도 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일단 이재명이 이 공소취소 선거 끝나고 나서 하기로 했었죠. 그 특검법 처리를 과연 이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금 정청래는 다음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번 달 중순쯤에 일단 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전당대회 때까지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것을 막 압박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한병도가 자기 선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는 전당대회 이후를 미룰지 이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 되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은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막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좌파 진영 안에서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이번에 정청래와 이재명이 완전히 갈라서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죠. 김어준이 있고 친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항 한송 보이콧 이것이 신호탄이 돼서 앞으로 좌파 진영이 극렬하게 갈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